안녕하십니까. 아빠 관리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2차 방정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27강 2차 방정식의 활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활용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장제 문제, 실생활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주제, 첫 번째 수에 관련된 주제, 그다음 도형, 그리고 식이 주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쏘아 올린 물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풀면서 푸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활용. 우리 중학교 때 어떤 활용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푸는 순서는 4단계입니다. 자, 1단계 미지수 정하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게 1단계고요. 자, 2단계 미지수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 당연히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3단계 식을 세웠다면 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 구하기. 마지막 4단계 많은 책들이 이 4단계를 뭐 검토하기 또는 뭐 답 구하기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검토하면서 답을 구하는 이와 같이 4단계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인데요. 이 단계를 지켜가시면서 한번 첫 번째 수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속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2하고 3, 뭐 10하고 11 이런 게 연속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자연수니까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 두 개의 자연수를 제곱한 다음에 서로 더했더니 145이더라. 이때 두 수는 얼마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많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두 수를 찍어요. 찍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해서 145가 나오는 경우를 뭐 찾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7제곱 더하기 8제곱 49 더하기 64 113 살짝 또 좀만 크면 되네. 8제곱 더하기 9제곱 64 더하기 81 145 답이 8하고 9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객관식이라면. 다만 우리는 이제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한번 이것을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겠다고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미지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미지수를 세워야 되겠죠? 미지수는 두 수가 필요합니다. 두 수. 그럼 두 수라고 하는 것은 연속하는 두 수잖아요. 그래서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작은 자연수를 x로 놓으면 큰 자연수가 x 플러스 1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거꾸로 큰 자연수를 x로 놓는다면 작은 자연수는 x에서 1만큼 작다. 뭐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죠. 많은 친구들이 이걸 세우지 못해서 문제를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 1이 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를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쓰지만 자연수이기 때문에 수에 관련된 문제는 x보다는 많은 교재를 한번 보세요. 어떤 미지수를 많이 쓰냐? n을 많이 씁니다. 넘버. 그래서 우리는 n과 n 플러스 1, 또 n과 n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를 가지고 풀게요. 자, 두 번째 식을 세웁시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제곱의 합이 145야. 그러니까 n도 제곱하고 n 플러스 1도 제곱하고 주의사항은 괄호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걸 더했더니 145이더라. 이게 식이 되겠죠. 됐죠? 세 번째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자, 풀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이 괄호를 전개해야 되겠죠? n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은 145. 아직까지 이 완전제곱식이 전개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다항식의 전개 반드시 보셔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동류항 정리할게요. n제곱 n제곱은 2n제곱 그 다음에 2n 그 다음 145를 2항에서 1과 계산하시면 1 빼기 145니까 마이너스 144는 0. 양배를 또 2로 나눌까요? 그러면 n제곱 더하기 n 빼기 72는 0.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대부분의 활용 문제는 다 그렇지만 2차 방정식의 활용 역시나 무조건 얘가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수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n과 n, 72는 8과 9를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9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n 빼기 8, n 더하기 9가 0이므로 n은 8과 마이너스 9 이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답을 구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두 수입니다. 선생님 두 수인데요. 이 두 수가 아니라 두 자연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9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의 후보가 아닌 거죠. 결국은 뭐랑 뭐가 되겠습니까? n이 8이니까 8이 있다면 그 다음 수는 n보다 1이 큰 수라고 했으니까 9가 된 거죠. 즉 내가 구한 8은 바로 여기 있는 작은 수 n의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뭔가를 알아드릴 거냐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외에도 수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수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것만 살짝 짚어드리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작은 걸 n, 두 번째 걸 n 플러스 1, 세 번째 걸 n 플러스 2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그 위에도 가운데 있는 걸 n으로 놓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거는 n 플러스 1, 작은 것은 n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수를 n,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것은 n 마이너스 1, 그것보다 작은 것은 n 마이너스 2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셋 중에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쓸까요? 예상해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n으로 놓는 것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작은 수하고 큰 수가 하나는 n에서 1 작은 거, 하나는 n에서 1 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많이 식이 간편해지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수를 갖다가 n으로 놓고 식을 세우시는 게 가장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연속하는 이번엔 두 짝수를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두 홀수. 자, 이게 중학교에서 식을 세우는 방법과 고등학교에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중학교에서는요, 짝수건 홀수건 작은 수를 n, 큰 수를 n 플러스 2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짝수 보세요, 짝수. 짝수는 2 다음에 짝수가 뭐예요? 4죠. 얼마 차이가 나요? 2 차이가 나죠. 홀수 역시나 5 다음에 홀수는 뭐예요? 7이죠. 얼마 차이가 나죠? 2 차이가 나죠. 연속하는 자연수는 1 차이가 난다면 연속하는 짝수와 홀수는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은 수를 n으로 놓는다면 큰 수를 n 플러스 2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미지수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푸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짝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n의 값이 짝수가 나올 것이고 홀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n의 값이 홀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어떻게 놓냐? 짝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짝수 2, 4, 6, 8, 10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2로 나누어 떨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2의 배수죠. 그러다 보니까 2의 배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자연수를 처음부터 2n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연수는 2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방법을 잘 안 써요. 홀수는 어떻게 하느냐? 홀수는 2의 배수, 짝수보다 1이 크거나 1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2n-1, 2n 플러스 1. 짝수보다 1이 작고 짝수보다 1이 크면 결국 이수와 이수는 2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홀수를 놓고 풉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미지수를 n과 n 플러스 2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이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도형이 직사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삼각형 이 정도 나오는데 보통 직사각형하고 원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사각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만큼 긴 그랬으니까 그림을 적당하게 한번 그려보면 가로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누가 길다고요?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요. 얼마만큼요? 3만큼 길대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108제곱cm.
108제곱센티미터다. 이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가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단계 미지수 세우기를 무엇을 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로의 길이를 x로 놓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사실은. 세로보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또 세로의 길이도 구해야 되겠죠, 미지수를 써서. 근데 가로의 길이가 3cm만큼 길다고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3cm만큼 짧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 빼기 3cm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림상에서 우리도 이걸 바꿔볼게요. 이게 x, 가로의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x 빼기 3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미지수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뭘 세워야 될까요? 식 세워야 되겠죠? 식은 뭘 이용해서 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넓이 이용해서 세워야 되겠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하고요. 세로의 길이죠. 이것이 얼마다? 108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을 세우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3단계 가겠습니다. 3단계. 자, 이걸 만족하는 엑셀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걸 2차 방정식을 전개해서 푼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구해야 되지만 어떻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겠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수를 갖다가 놓고 탁 곱해서 108이 나오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아마 12 정도 잡으면 3을 빼면 얘가 9가 되기 때문에 곱하면 얼마? 108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얼마인 거야? 12야. 자,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더 실전에서는 편하겠죠. 시험 볼 때는 편할 텐데, 자,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괄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괄호가 있는 복잡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라? 괄호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고 상수항 108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08은 0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의 많은 문제들이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므로 인수분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108 살짝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금 전에 9하고 12를 곱했을 때 108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부를 정하면 맞겠죠. 그래서 x 플러스 9에 x 빼기 12가 0이 될 것이므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9와 1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가. 자, 그런데 x는 뭐예요? 가로의 길이죠.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x의 값은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4단계 뭘 구하는 거? 정답 구하는 거. 가로의 길이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 얼마다? 12cm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도형 문제 역시나 어떻게 미지수를 세우고 어떻게 식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지까지를 조금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도형에 관한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식이 주어진다. 식이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되게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n각형이 있는데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가 2분의 n의 n 빼기 3이다. 이렇게 아예 식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오각형이 n이 5란 뜻이거든요. 이 식에다가 2분의 n 대신에 5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개냐면 5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각선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식이 아예 나와준 겁니다. 그 다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대각선이 그렇다면 총 65개인 이와 같은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무슨 말이죠? 이 결과가 65가 될 때 여기는 n이 얼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1단계는 생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수를 굳이 세울 필요가 없어. 이미 나와 있다고요. n이라고. 그렇다면 2단계로 바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식 세우면 되겠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n각형의 대각선을 구하는 총 개수가 이건데 이게 65가 되는 n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65와 이 식이 같다고 놓고 식을 세우면 끝난다고요. 근데 이 식을 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자, 그럼 3단계 이것도 푸는 방법은 다른 것 같죠. 좀 빨리 풀려면 일단 2를 곱할게요. 그러면 n 곱하기 n-3이 65 곱하기 2 하면 130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죠. 130은 좀 특이한 수인데 3 차이가 나야 되니까
13 곱하기 10 하면 130이니까 n이 13. 결국 답이 13각형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게 실전에서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친절하게 한번 풀어보겠다고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풀어. n제곱 빼기 3n 132약 마이너스 130은 0 인수분해가 거의 된다고 가정하고 아까도 했지만 13 곱하기 10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n 빼기 13에 n 플러스 10이 0이니까 따라서 n은 13과 마이너스 10이다. 자, 조금 전에 짚어드렸지만 n 역시나 뭐예요?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죠. 따라서 마지막 4단계 답을 구하면 몇 각형이니 그랬으니까 답을 13각형이야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는 게 맞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매우 쉽다. 매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같다고 넣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쏘아올린 물체요. 이 쏘아올린 물체는 2차 방정식 또는 이 다음 단원이 2차 함수에 활용해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2차 방정식에 활용해도 나오면서 2차 함수에 활용해도 나오는 유형들이 꽤 많습니다. 뭐 수도 그렇겠지만 뭐 도형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쏘아올린 물체는 둘 다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쏘아올린 물체는 무조건 거의 출제된다. 이렇게 공부를 알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쏘아올린 물체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여기 지면, 땅이 있어요. 땅이. 지면이 있는데 지면으로부터 공이라든지 물체를 이렇게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쏘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정상을 찍고 다시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때 공을 쏘아 올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들이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의 위치가 있겠죠. 이 위치들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주어집니다. 보시면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공이 t초 후에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초가 지났을 때 높이는 t 대신에 2를 넣으면 돼요. 2초가 지났을 때 높이는 t 대신에 2를 넣으면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이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식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공으로부터의 높이가 25m가 되려면 시간이 몇 초냐? t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현재.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죠. 1단계는 생략. 왜 미지수는 이미 있잖아요. 2단계 식을 세우래요. 자, t초 후에 높이가 30t 빼기 5t 제곱인데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25m가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30t 빼기 5t 제곱과 뭐가 똑같다? 25가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2차 방정식에서는. 됐습니까? 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3단계. 그럼 이걸 풀면 되겠죠? 자, 잘 봤더니 2차 항의 개수가 왼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5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2차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려면 왼쪽에 있는 두 개를 다 옮겨. 그러면 왼쪽은 0이 되고 5t제곱 빼기 30t 플러스 25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봤더니 5, 30, 25 뭘로 나눠도 되죠? 5로 나눠도 되죠? 이렇게 5로 나눠. 0은 t제곱 빼기 6t 플러스 5는 0. 자, 무조건 됩니다. 인수분해가. 그럼 tt 1, 5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우리는 t 빼기 1, t 빼기 5는 0이다. 결국은 t가 얼마? 1 아니면 5입니다. 자, 답이 두 개죠. 자, 이 앞에서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쏘아올린 물체는 두 개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1과 5가 나오냐? 즉 1초 후와 5초 후가 왜 나오느냐?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높이가 여기가 25m라고 가정을 하면 올라갈 때 25m가 지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게 몇 초라는 거야? 1초라는 겁니다. 그다음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서 25m를 지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게 몇 초인 거예요? 5초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마지막 4단계 몇 초 후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몇 초 후, 1초 후랑 5초 후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만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이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왜? 1초와 5초일 때가 여기까지가 1초, 여기까지 5초이니까 한가운데는 몇 초일까요? 그렇죠. 3초죠, 3초.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많이 풀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퀴즈. 문제가 공의 높이가 담과 같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공이 지면에 도착할 때 또는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몇 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을 위로 던지면 언젠가는 땅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여기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자, 공의 높이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 높이가 얼마인 거죠?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30t 빼기 5t 제곱은 얼마? 0이다.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이걸 풀면 t가 두 개 나와요. 마찬가지.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6인데요. 그럼 우리는 답을 뭘로 세워야 될까요? 6으로 하셔야 되겠죠. 왜 0은 아닐까요? 0은 바로 여기는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답을 6초 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쏘아올린 물체 2차 방정식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진다, 지면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때는 높이를 0으로 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활용 크게 네 가지, 수에 관련된 문제, 도형, 그리고 식이 주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쏘아올린 물체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